(64번) 보겠습니다. CAD 관련 용어 중에서 요구된 색상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다른 색상들을 섞어서 비슷한 색상을 내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에 시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색상이 조합이 안 될 때 사용하고, 그리고 비슷한 색감을 내거나 모델링한 면이 울퉁불퉁한데 얘를 조금 가리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죠. 눈에 띄지 않게 선을 가려주는 프로그램 시도 방법이 디더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해상도에서 컴퓨터 도형의 사실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 경계를 애매하게 만들어주거나 또는 색상이 저해상도에서 표현이 불가능할 때 다른 색깔들과 섞어가지고 비슷한 색을 내게 하는 그런 처리 방법이죠. 1번의 플리커는 CRT 화면, 머리가 엄청 큰 모니터 화면 있죠. 요즘에는 액정 디스플레이나 EL 패널, OLED 이런 걸 쓰는데, 옛날에 CRT 화면은 크기가 무척이나 큰 모니터가 있었습니다. 이런 CRT 화면이 깜빡거리는 현상을 플리커 현상이라고 합니다. 문제에서는 지금 디더링 처리를 이야기하니까 정답은 2번이죠. 65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곡면 모델링에 관한 설명이다. 빈칸에 알맞는 말로 짝지어진 것은 주어진 점들이 곡면상에 놓이도록 피팅하는 것을 기역이라고 하며, 점들이 곡면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니은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우리가 점을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이 점의 두 부분을 이렇게 지나가는 곡면이 있을 수가 있죠. 얘를 보간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곡면을 생성하는 방식을 보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점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접근하면서 지나가는 곡면을 생성하는 방식을 근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정해진 이렇게 생긴 곡면이 있을 때 얘를 부드럽게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방법을 블렌딩이라고 하죠. 곡면 생성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점들이 곡면 위에 놓이도록 맞추는 것을 기역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보간에 해당하는 거죠. 점이 꼭 지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점들이 곡면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있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은 근사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71번 보겠습니다. 오타가 있죠. BRAP가 아니고 REP입니다. 3차원 형상 모델 중에서 비렉 방식과 비교한 CSG 방식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CSG 방식은 불리언 연산을 사용하죠. 그래서 프리미티브, 일반적인 최소의 도형을 가지고 이렇게 생긴 도형을 가지고 더하거나 빼거나 교차, 합차적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떠한 물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구멍이 뚫린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를 해서 이렇게 구멍이 뚫린 모델링을 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솔리드 모델링을 하는 방식이 바로 CSG 방식의 모델링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처리되는데 데이터가 적게 소요돼서 메모리가 많이 요구되지 않고요. 그리고 수정이 용이하게 되죠. 그리고 입체 모델을 쉽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데이터 작성에 필요한 메모리가 많이 요구된다 라고 했는데, B랩 방식보다 CSG 방식이 메모리가 더 많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메모리 소요가 적죠. CSG 방식은요.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 불리언 연산을 통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 라고 했는데, 곤란한 게 아니죠. CSG 방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불리언 연산을 통한 모델링 기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죠. 3번, 화면 재생에 필요한 연산 과정이 적게 소요된다. 연산 과정이 많을 경우는 이 연산 소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적이나 중량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는 편한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3번은 틀렸고요. 4번, 삼면도, 투시도, 전개도 등의 작성이 곤란하다. 이 물체를 쫙 펼쳐서 보여주는 전개도 또는 투시도, 삼면도 이런 것들이 CSG 방식에서는 조금 곤란하죠.
그도 그럴 것이 CSG 방식은 어떤 입체와 다른 입체를 더하거나 빼거나 교차해서 새로운 입체를 만드는데 얘를 전개하는 건 조금 불리하죠.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 대신 비랩 방식은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각 면에 교차하는 이 면의 관계를 가지고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비랩 방식이 전개도, 투시도, 3면도를 표현하는 데 더 용이하죠. 결국엔 CSG 방식은 3면도, 투시도, 전개도를 작성하는 게 곤란한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3면도, 투시도, 전개도를 작성하려면 비랩 방식을 이용한 솔리드 모델링이 더 유리한 것이죠. 그래서 71번 문제는 CSG 방식의 옳은 설명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이 옳은 설명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76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표시 방법 중에서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를 기본으로 하며 페리티 비트 적용 여부에 따라 7비트나 8비트로 문자를 표현하는 코드 체계를 물어봤습니다. 기계는 0이나 1, 컴퓨터는 0이나 1로 대화를 하죠. 네, 사람은 문자로 대화를 하죠. 그래서 이 둘 간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코드 체계를 만들어주는데 그 코드 체계가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BCD 코드, EBCD 코드, ASCII 코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3개가 있습니다. 가장 처음 나온 게 BCD 코드고요. 그 다음 발전한 게 EBCD 코드죠. 그 다음이 ASCII 코드라고 해서 가장 진보된 코드 체계입니다. 그 중에서 존 비트 3개, 이렇게 비트가 3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디지트 비트, 숫자 비트라고 하죠. 숫자 비트 이렇게 4개, 3개의 존 비트와 4개의 디지트 비트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의 페리티 비트라고 해서 앞에 비트가 하나 더 있어요. 얘는 오류를 검출해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기본적으로 7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페리티 비트를 하나 넣으면 8개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문자를 표현해내는 방법이죠. 이러한 방법이 ASCII 코드라고 하는 코드 방법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7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면 곡선을 경로 곡선에 따라서 이동시켜서 곡면을 만드는 기능을 의미하는 것은, 단면을 경로 곡선을 따라 이동시킨다는 얘기가 원형 단면을 이렇게 놓고 얘를 중심선에서 이렇게 해서 경로를 만들었어요. 경로를 만들면 이 원형 단면이 이렇게 단면을 따라가면서 이러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얘를 스윕이라고 하죠. 스윕. 단면이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입체를 만들게 되는데 그 곡면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것을 스윕 기능이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이죠. 그리고 어떤 평면에서 위로 돌출시켜서 이렇게 입체를 만드는 것, 얘는 돌출 익스트루드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